2021년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아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채화 기법 중에서 이제 가장 크게 나뉠 수 있는 습식 기법과 건식 기법을 같이 이야기해 볼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관련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초등생에게 수채화 전용지를 사용하기는 좀 곤란해서 일반 켄트지로 수채화를 가르쳐야 하는데 켄트지로는 습식 기법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건식 기법으로 가르쳐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은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일반 켄트지라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일반 저희가 알고 있는 도화지를 이야기해요. 이제 도화지에도 종류가 이제 그 두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정확한 그람 수는 제가 잘 모르지만 일반 켄트지라고 하면 이제 도화지보다는 조금 두꺼운 종이, 좀 맨들맨들하고 보들보들한 그런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한 180g, 뭐 200g, 220g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두께감을.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예전에 제가 아주 오래전에 구매를 해놨던 건데, 한 22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두꺼운 편에 속하는 그런 도화지인데, 아무래도 이제 수채화는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켄트지에는 이제 조금 물을 더 많이 쓰게 된다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때가 나오는 것처럼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곰팡이 난 것처럼 점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그 그림을 잘 못 그려서가 아니라 이제 종이의 그 차이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을 많이 어 습식 기법으로 사용하실 거라면 일반 켄트지는 안 되고요. 전용 수채화 종이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도 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이 도화지, 좀 두꺼운 켄트지 같은 경우는 일반 수채화 전용지보다 훨씬 저렴해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종이고, 뭐 초등학생, 뭐 저학년 정도 아이들은 너무 좋은 종이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한테는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종이들이 훨씬 좋고 수채화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켄트지를 사용하는 게 맞는데요. 이 종이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는 습식 기법보다는 이제 건식 기법으로 이제 많이들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일반 켄트지에다가 습식 기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종이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거,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일반 켄트지로 건식 기법 위주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쳐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잘 모르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입시 수채화가 아닌 건식 기법도 있나요? 고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음, 입시 수채화가 이제 대표적인 건식 기법의 하나죠. 건식 기법은 일단은 건조가 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터치라든지 물감을 쌓아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법인데, 아무래도 이제 입시 수채화는 켄트지에다, 이런 두꺼운 켄트지에다가 그리기 때문에 건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건식으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또 다양한 기법들이 또 사용이 돼요. 그래서 입시 수채화는 무조건 건식 기법이다라고 이제 좀 단정 짓는 것보다는 입시 수채화는 건식 기법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수채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깔고 채색을 하는 거는 이제 습식 기법이 좀 더 강한 거고요.
물을 깔지 않고 들어가는 기법이 이제 건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는 요 사과 있죠? 이게 바로 이제 입시 수채화의 그런 그 대표적인 그런 느낌들이죠.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화실에서 이제 그 시범 보여드릴 때 만들어 놨었던 자료인데요. 이것도 한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종이가 많이 누래지고 좀 색이 바래긴 했는데 이걸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붓의 터치들이 굉장히 하나씩 하나씩 붓의 터치들이 살아있죠. 그리고 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터치 밑에 어떤 모양의 터치들이 올라갔는지 하나하나 다 보이는 이런 형식이죠. 색깔도 이제 제일 밑에 뭐 노란색도 보이고, 뭐 녹색도 보이고, 보라색도 보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색깔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색이 점점점 겹쳐져서 레이어드 되는 것까지 저희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물 맺힘 같은 것도 보이고요. 수채화의 그 붓터치, 물맛 같은 거를 좀 많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입시 수채화, 특히 이렇게 켄트지에 하는 이런 수채화, 건식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수채화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고요. 또 다른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완성은 안 됐는데 이 포카리 스웨트 캔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 처음에 칠할 때부터 이렇게 물자국들을 남기면서 나중에 완성됐을 때도 물자국이 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만 보셔도 어두운 부분인데 굉장히 터치가 많이 들어갔죠. 보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최소 한 10번 이상은 들어갔거든요. 그치만 이제 점점 이게 쌓여가면서 여기에 이제 무게감을 좀 실어줄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볼 수 있겠죠. 건식 기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 붓터치가 남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붓터치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채화, 입시 수채화의 느낌, 이제 건식 기법의 느낌을 보여드렸고요.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이제 요 그림이에요. 자,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렸었던 그 감 그림하고는 조금 달리 보이실 거예요. 이제 이런 느낌들이 이제 대표적인 습식 기법의 느낌들이죠. 여기도 보시면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이 주황색들이 스미는 느낌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울트라마린 컬러와 이제 주황색 빛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 그리고 여기 밝은 부분에서도 이 수채화 종이 하얀 부분을 남겨서 밝음, 하이라이트 부분을 표현해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두운 부분에서는 이제 색감으로 이렇게 진하게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얘는 터치가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살아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빛과 그림자 그리고 색채 느낌을 조금 더 중요시하면서 그린 그림처럼 보이죠. 물론 얘도 빛과 그림자 뭐 이런 처리들을 다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만 붓터치가 많고 붓터치가 잘 안 보인다는 거. 그래서 물을 깔고 했다는 거, 그리고 물을 깔지 않고 했다는 거를 한눈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습식 기법으로 하면 무조건 물을 사용해야 되고, 터치가 절대 있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건식 기법이니까 반드시 붓터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물동이 막 쌓여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들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야 돼라고 이제 단정 짓는 경우들이 간혹 생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습식으로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습식 기법만 사용을 해야지라고 하시면서 붓터치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이 진행되다 보면 이제 너무 그 기법에만 이제 집중이 돼서 이제 그림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제 기법에만 너무 치우치시고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된다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림을 그리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또 하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음, 뭐냐면 지난 시간에 그렸던 감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바로 요 뒤에 있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두 가지의 감을 한번 비교를 해서 볼게요. 얘도 습식 기법이죠. 왜냐면 물을 깔고 들어가 줬기 때문에 습식 기법인데 이거는 습식과 건식이 같이 들어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건식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얘도 물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었던 적이 있었죠. 지난번 영상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 자, 여기는 이제 원터치로 이렇게 거의 들어간 거고, 이제 얘는, 두 번, 세 번 정도의 덧칠이 있었는데요. 이 밝은 부분에서는 거의 원터치예요. 여기처럼. 하지만 이 어두운 부분, 요런 라인에서는 한번 초벌칠이 들어가고 나서 제가 두 번, 세 번 정도 색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양옆으로 풀어줬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위에다가 초벌칠 된 거에다가 물을 깔고 색을 올려주고 양옆을 푸른 적도 있었고, 그냥 이렇게 터치를 마른 종이 위에다 바로 터치를 올리고 양옆에 주변을 풀어준 적도 있었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런 기법들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습식 기법이 강하지만 이 감 이파리 부분에 보시면 여기서도 마른 뒤에 색을 좀 올려줬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수채화의 대표적인 기법이 이런 습식 기법이지만 이렇게 기법에만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건식 기법이든 습식 기법이든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 건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기법들을 그때그때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게 습식이고 이제 어떤 게 건식이라는 거는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겠죠.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일반 켄트지에 할 수 있는 건식 기법도 한두 번 정도 영상 부탁드려요 라고도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 그림들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렇게 따로 거창하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켄트지에다가 이제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사과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켄트지의 건식 기법과 습식 기법을 좀 같이 이렇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보여드렸던 켄트지고요. 사과를 좀 간단하게 한번 두 개를 그려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스케치 선이 잘 안 보인다라고 이제 댓글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조명 상태에 따라서 이게 조금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올려드렸었던 이제 영상들은 아무래도 촬영 그 장비들이 제가 조금 미흡해가지고 조금 어둡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또 하나를 더 그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그 수채화 전용지에 하는 그런 습식 기법 위주의 그림은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켄트지에 이제 습식 기법과 건식 기법을 좀 임의로 나눠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빛은 여기서 오는 걸로 설정을 했고 이제 사과가 이제
여기가 이렇게 좀 꺾여지는 부분이니까 여기가 좀 어둡겠죠. 이렇게 가장 볼록한 부분들에 이제 이렇게 명암을 좀 많이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좀 구분하기 쉽도록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여기가 건식, 습식 이렇게 적어 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건식 기법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물을 안 깔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부터 채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부터 채색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명암을 먼저 잡아준다는 거예요. 명암을 잡아줄 때는 약간 울트라마린을 좀 많이 써요. 이것도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울트라마린과 번트 엄버를 좀 주로 사용을 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런 식의 색깔을 기본으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옐로우 오커 같은 거를 좀 섞어서 이런 식으로 좀 따뜻한 느낌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좀 터치가 다르죠? 예전에 이제 계속 보여드렸던 터치랑은 전혀 다른 느낌을 좀 보여드렸어요. 이제 건식 기법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붓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서 떼주는 요런 스타일의 터치들을 많이 사용을 해요. 이렇게 해서 붓을 이렇게 옆으로 누르는 거죠. 지금 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근데 옆으로 누른다고 해서 이렇게 꾹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럼 붓 망가져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기도 하고 빠르게 속력을 내서 보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자, 계속해서 색이 쌓이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건식 기법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마르고 나서 들어가 줘야 돼요. 마르지 않고 들어가 주면 지금도 살짝 제가 아까 계속 연속으로 보여드린다고 지금 터치를 계속 넣었는데 종이가 울거나 이렇게 펴요. 이렇게 곰팡이 난 것처럼. 그래서 꼭 마르고 나서 이렇게 색깔을 들어가 주셔야 돼요. 터치를 들어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캔트지는 빨리 말라요. 일반 저희 수채 전용지보다 빨리 마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 않아요. 기다리는데. 마르는데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마른 다음 반드시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같은 색깔을 올려주시면 안 돼요. 계속 조금씩 다른 색상들을 올려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좀 말려야겠죠, 일단. 저도 이 건식으로 하는 이 수채화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습식 기법은 일단 얘도 그림자 명암부터 들어갔으니까 얘도 그렇게 해볼게요. 일단은 물을 깔아 볼게요. 이렇게 물이 좀 더럽네요. 자, 물을 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반다이크 브라운 울트라마린을 좀 섞어주고 옐로우 오커도 좀 섞었어요. 습식 기법 할 때는 붓터치가 거의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붓터치를 좀 죽여서 터치를 넣어 볼게요.
얘네들도 습식이 가능해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닌데 마르는데 아무래도 얘보다 물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한 번 터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종이가 빨리 이렇게 곰팡이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흐려져요. 이렇게 지글지글한 게 여기에다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올라가 버리면 정말 이 종이가 일어나서 때처럼 벗겨지거든요. 닦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해요. 좀 종이가 많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요렇게 하고, 자, 여기 어느 정도 마른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말랐네요. 일단 제가 드라이기로 한번 말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 아이들 건식기법 애들은 빨간 사과지만 좀 단계별로 채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빨간색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주황색 느낌, 빨간색의 가장 밝은 색깔의 그런 느낌들을 먼저 올려주셔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건식 기법으로 하는 거 어느 정도 이제 좀 칠을 해봤는데, 이 건식 기법이 제가 입시 수채화를 지금 한 지가 어마어마하게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감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해를 많이 해주세요. 입시 수채화가 어렵네요. 입시를 어떻게 했지? 입시 어떻게 했죠, 저? 어쨌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건식 기법은 이런 식으로 터치를 쌓아서 어, 계속 덩어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입시 수채화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서 굉장히 헤매고 있다는 점. 사실 이거 찍다가 그냥 중간에 이 부분 빼버릴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도 완성하는 모습은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지금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넣어도 아래쪽 터치들이 보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습식하고는 좀 다른 그런 느낌들이 될 거예요. 제가 입시 수채화를 해서 이제 입시를 본 게 아주 굉장히 강산이 한 2번 바뀐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편안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연습 좀 해야겠네. 쓸 땐 없는데 연습을 좀 하고 싶네요. 제가 입시 미술을 봤을 때는 지금은 없는데 그 석고 수채화를 했었어요. 석고상이 들어있는 석고정물 수채화. 이걸 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는지 또 입시는
시간 안에 이제 완벽한 마무리를 해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힘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게요. 얘는 더 이상 하면 해도 뭐 별로 진전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일단 오늘은 이런 비교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터치가 조금 달랐죠. 습식하고는. 그래서 이렇게 붓터치가 남는 부분에 이렇게 물자국들이 생겨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 요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조금 푸른빛이 좀 많이 들어갔는데, 끝낸다면서 자꾸 아쉬워가지고 끝내지 못하네. 아무튼 이거는 진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자, 요렇게 하고요. 이제 습식으로 넘어와 볼게요. 물을 깔고 이제 들어가는 건데 얘는 그냥 안 깔고 습식, 건식 같이 써보는 게 될 것 같아요. 자, 확실히 습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습식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체적인 그 덩어리 느낌만 우리가 이게 이제 기본이 돼서 어떤 느낌으로 채색이 돼야겠다라고 이제 정리만 되면 어떻게 보면 습식이 훨씬 더 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어떤 부분에 계속 길들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빨리 어떤 그 작업물의 결과가 나올 수 있죠. 습식은. 지금도 일단은 뭐 느낌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막 딱 이게 정확한 터치법입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이라는 거. 확실히 습식은 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이가 벌써부터 막 지글지글 울고 종이가 핀다 그러죠. 곰팡이 난 것처럼 종이가 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습식은 반드시 수채화 전용지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이 정도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습식은 이 상태에서 드라이기로 바짝 건조시키고 올라간다고 해도 이 종이 핀 거는 이제 계속해서 필 거거든요. 물이 닿을 때마다 붓터치가 붓이 이제 자극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종이가 이제 벗겨질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습식은 수채화 전용지에, 건식은 수채화 전용지에도 오케이, 켄트지에도 오케이.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이제 제가 꼭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법에만 너무 국한돼서 치우치지 말자. 내가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릴 건지에만 정확한 길이 잡힌다면 두 개를 동시에 적절히 써야 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그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예쁜 그림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 달력을 제작을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샘플 달력인데요. 달력이 내일이나 모레 정도 도착을 할 것 같아요. 좀 많이 늦었지만 완성 달력이 도착되는 대로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유튜브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던 꽃이랑 그리고 제가 좀 넣고 싶었던 꽃들 조합을 해가지고 달력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